안녕하세요. 코인에 미친놈의 코미놈입니다. 오늘은 리플과 XRP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리플을 XRP 그리고 XRP를 리플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리플과 XRP는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리플은 국제송금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 이름이고 이 회사에서 만든 송금 전용 가상자산이 바로 XRP예요. 국내외 많은 거래소에서 과거 XRP를 리플로 사용하였고 현재도 일부 거래소에서는 리플로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확한 가상자산의 명칭은 리플이 아니고 XRP가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XRP로 표기하고 있고요. 그럼 리플이라는 회사는 XRP로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은 현재의 송금 결제 시스템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XRP를 만들었는데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자금 송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현재 대표적인 송금 솔루션으로는 스위프트가 있는데요. 스위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리플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볼게요. 우선 스위프트를 보면 해외로 송금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돈을 보낼 때 최소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스위프트의 송금 시스템 구조가 단방향 메시징 방식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 번의 국제 송금을 위해서는 스위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위프트 코드를 이용해 여러 절차를 걸치게 되어 있는데 송금자부터 송금자의 은행, 그리고 중개은행, 그리고 스치은행, 그리고 수신자의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 단계가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한 번에 하나씩 확인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불가능해요. 예시로는 중개은행을 하나만 거쳤지만 실제로 환교환 시 송금받는 은행과 수신받는 은행 간에 보유 예치금이 없는 경우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 중개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은행이 서로 협약을 맺고 서로의 은행에 각국의 통화화폐를 예치해둔 상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은행들끼리 서로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모든 은행에 환거래용 계좌인 노스트로 계좌를 보유하고 예치금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 송금은 스위프트에 가입된 은행들 간의 중개 과정을 거쳐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앙골라로 돈을 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 한국과 앙골라 간의 협약을 맺은 은행이 있고 각 은행에 한국 원화와 앙골라 화폐인 콴자를 예치해 두었다면 송금이 여러 절차 없이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협약을 맺은 은행이 없거나 각국의 예치금을 노스트로 계좌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의 은행은 스위프트에 가입된 은행들 중 앙골라 화폐인 콴자를 보유한 은행을 최종적으로 거쳐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중개 절차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중개 절차는 송금 시간의 지연은 물론 매 절차마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최종으로 송금받는 수취인은 돈을 언제 받을지도 알지 못하며 환율보다 적은 금액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리플사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름 때문에 한국에서는 빵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돈을 직접 들고 가는 게 돈을 이동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현재의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기존 송금 시스템의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리플사는 새로운 송금 솔루션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리플사가 만든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틀어서 현재 리플렛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설명에 앞서 두 솔루션의 차이라면 명목화폐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가상자산인 XRP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예요. 우선 명목화폐를 사용하는 솔루션인데요. 기존 송금 방식을 개선한 솔루션으로 앞에서 설명한 단방향 메시징 방식의 비율을 해결하고자 리플사는 양방향 메시징이 가능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개발했어요.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장부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송금자와 수신자의 계좌 정보 및 거래 내용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존의 스위프트 코드를 사용해서 중개은행을 거쳐 송금을 바로 진행시킬 수 있어요. 은행 간 이미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복잡한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송금 절차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리플렛을 사용하면 이전 방식보다 훨씬 빠른 송금 시간은 물론 수수료도 절약될 수 있는데요.
기존 시스템 대비 약 60% 절약된 송금 수수료로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송금 속도와 수수료만 개선되었을 뿐 은행 간의 노스트로 계좌의 환전을 위한 다양한 명목 화폐를 예치해 두어야 하는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즉 은행 간 서로 노스트로 계좌에 예치금이 없고 협약을 맺은 은행이 아니라면 기존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만 송금이 완료될 수 있어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사가 만든 것이 바로 XRP라는 가상자산이고 이를 활용한 송금 방식이 바로 두 번째 설명드릴 ODL 시스템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또한 리플렛 중 하나의 솔루션인데요. 지금부터가 XRP의 핵심이기 때문에 집중 부탁드릴게요. ODL 솔루션이란 온디맨드 리퀴디티의 약어로 이름과 같이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에요. 송금 시 기존의 명목화폐가 아닌 XRP라는 단일 가상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교환을 위한 노스트로 계좌는 물론 명목화폐를 예치할 필요가 없어져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ODL 솔루션의 송금 절차를 보면 송금자가 보낸 명목화폐는 XRP로 교환되고 전송된 XRP는 다시 명목화폐로 교환되어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매우 간단한 구조예요. 은행이나 기관에서도 XRP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노스트로 계좌의 환교환을 위한 다양한 명목화폐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유동성 확보는 물론 가용자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ODL 솔루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시간은 2초에서 4초 사이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실시간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은행과 같은 큰 기관에서는 변동성을 안고 있는 가상자산인 XRP를 사용하는 ODL 솔루션의 사용을 꺼려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송금 시스템을 보완한 리플렛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리플렛의 또 다른 솔루션인 ODL 솔루션은 가상자산 업계가 안정화되고 일상 속에 널리 퍼진다면 XRP를 받아들이는 기관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2022년 11월 리플사에 따르면 ODL 솔루션을 사용하는 지역을 40여 개 시장으로 확대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호주, 브라질,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등에서 ODL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 ODL 솔루션에서 사용되는 XRP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XRP는 RPCA, 리플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단 4초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발행량은 총 1000억 개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매 송금 시 0.00001개가 소멸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총 공급량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예요. 2023년 1월 4일 코인게코 웹사이트 기준으로는 999억 8,917만 1,756개의 공급량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약 1천만 개의 XRP가 소각되었어요. RPCA 합의 알고리즘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룰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플사는 2019년 X커렌트, X비아, X래피드라고 불리는 세 가지 솔루션의 명칭을 리브랜딩하여 앞에서 쭉 설명드린 리플렛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고 XRP를 사용하는 과거의 X래피드를 현재는 ODL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또한 리플렛이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ODL 협약을 맺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 이는 XRP의 활용처가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 리플렛의 협약을 맺었다라는 뉴스를 접하신다면 이는 잠재적인 XRP 활용처가 늘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설명한 리플렛에서 간단한 업그레이드만으로도 ODL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